안녕하세요. 저는 스피드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리키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키파이는 일종의 사진 왜곡 툴인데요. 보통은 사람의 얼굴을 수정하거나 또는 체형을 변형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러면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. 이 레이어를 끌어서 이 휴지통 옆에 있는 이 아이콘에 이렇게 가져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가 더 복제가 됩니다. 리키파이는 스마트 오브젝트에는 적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주셔야만 이 원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. 레이어 복제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필터에 리키파이를 선택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이 리키파이 창입니다.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은 포워드 워프 툴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의 기능은 사진의 픽셀들을 밀어서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. 먼저 이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히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부위를 클릭을 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턱 부분이 조금씩 밀려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턱 부분을 보시면요, 비포어, 애프터, 비포어, 애프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브러쉬 덴시티랑 브러쉬 프레주어를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밀어주는 강도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. 먼저 이 브러쉬 덴시티는 하드니스 값을 의미합니다. 즉, 이 브러쉬 테두리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. 다음으로 이 브러쉬 프레주어는 그야말로 브러쉬의 강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그런데 이 브러쉬 프레주어를 이렇게 너무 높은 수치를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니 사용하실 때는 꼭 이 브러쉬 프레주어 값을 이렇게 낮은 값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오페시티 값을 사용해주면 이렇게 변형 전 모습과 변형 후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비교해 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툴은 리컨스트럭트 툴인데요. 이것은 효과를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. 방금 이 턱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었는데요. 이 리컨스트럭트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. 물론 이것과 같은 기능으로 이 오른쪽에 리컨스트럭트가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 적용된 효과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기능인데 반해서 이 리컨스트럭트 툴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골라서 칠해줌으로써 그 부분만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세 번째에 있는 이 툴은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. 한번 이 브러쉬 프레주어를 100으로 바꾼 다음에 눈 부분에 클릭을 해줘 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툴뿐만 아니라
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툴들은 키보드 Alt 키를 누르면 정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니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휘어지는 툴을 좀 더 실감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. 구글에서 아무 여자 사진이나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 보았는데요. 일단 저작권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. 한번 이 휘어지는 툴을 가지고 이 머리에 컬을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브러쉬 프레주어를 20 정도로 낮춰주고요. 이렇게 머리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휘어지게 됩니다. 반대로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클릭, Alt 클릭, 클릭, Alt 클릭 이렇게 해주면 이 머릿결에 컬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비포어, 애프터, 비포어, 애프터. 네, 이렇게 정상적으로 컬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. 만약 이 휘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해줄 수 있고요. 여러 단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컨트롤 Alt Z키를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툴은 이 정도만 보고요.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시 원래대로 이 3D 남자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네 번째 툴은 축소 툴입니다. 원하는 곳을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축소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코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코가 작아지게 됩니다. 한번 비교를 해줘보면 비포어, 애프터, 비포어, 애프터 조금 작아졌죠?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툴은 확대 툴인데요. 한번 이 눈동자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줘 보면 이렇게 눈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비포어, 애프터, 비포어, 애프터. 이 눈이 확연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은 지금은 기능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강도를 강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.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수치를 낮추어서 정말로 약한 강도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. 보정을 한 듯 안 한 듯 그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간혹 가다 보면 이 눈 부분을 과도하게 키우고서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웹상에 사진을 업로드를 하시는데요.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. 본인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것을 다 느낍니다. 이 점을 특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툴은 푸시 레프트 툴이라고 하는데요. 특정 방향으로 픽셀들을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칠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런히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칠해주면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해주면 픽셀 값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.
반대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칠해주면 이렇게 픽셀 값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. 일단 다시 원래대로 해주겠습니다.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걸 좀 낮추고요.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얼굴이 확장되게 되고요.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얼굴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툴도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여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. 솔직히 이번 방법은 그리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해본다면 이 푸시 레프트 툴로 이 머리카락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 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금은 정돈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비포어, 애프터, 비포어, 애프터. 같은 원리로 이 머리카락 부분에 이렇게 칠을 해주면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.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반대로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겠죠?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. 비포어, 애프터, 비포어, 애프터.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다시 남자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푸시 레프트 툴까지 보았는데요.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툴은 CS5 버전 이상에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냥 한번 간단히 보면 이 툴은 미러 툴이라고 해서 이렇게 픽셀 정보를 복사해 오는 기능을 합니다. 사용하는 방법은 푸시 레프트 툴과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 툴은 터뷸런스 툴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이 브러쉬 레이트를 이렇게 100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꼭 눌러줘 보면 이 픽셀들이 불규칙하게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불이나 파도 같은 것에 사용을 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툴들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마스크 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효과는 다시 없애주겠습니다. 마스크 툴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마스크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효과가 적용되기를 원치 않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는 더 이상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윗부분은 이렇게 밀림 효과가 적용이 되지만 이 부분에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마스크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마스크 컬러에서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. 이 마스크 부분을 지워주고 싶다면 이 마스크 지우개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리키파이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잡지 모델들의 몸매를 보정하거나 간단한 얼굴 수정을 할 때는 대부분 이 툴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매력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또 유용한 툴이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피드 훈이었고요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